강릉 주문진 지역에서 지인간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맞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강화됩니다. 고성 반암 항안에서 여러 차례 준설 작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모래 퇴적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게 불법 포획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암컷 대게나 어린 대게를 잡는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에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강릉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어제 확진된 60대 여성의 접촉자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늘 50대와 60대 1명씩, 70대 3명 등 모두 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또 동해에서는 강릉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10대와 외지 확진자와 접촉한 40대 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춘천에서는 해외 입국자 1명이, 원주와 횡성, 평창에서는 자가격리 중 확진자가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500명을 넘겼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 대응을 강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주요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원산지 위반 적발 실적이 많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가리비와 멍게, 참돔 등을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수산물 유통 이력 의무 신고 대상 17개 가운데 가리비와 멍게, 갈치, 홍어 등 8개 어종이 일본산 수입 품목입니다. 해산부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원산지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한중 문화타운 논란이 강원도의 적극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잘못된 정보로 중국 수출에까지 영향을 줄까 걱정된다는 입장이고 민간 사업자는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춘천시와 홍천군, 코오런글로벌과 라비에베 관광단지 투자 유치 협약을 맺은 건 2017년 5월. 한중문화타운은 이 관광단지 조성 사업 중 하나입니다. 레고랜드까지 끌어들이면 한 300만 정도의 남이섬을 찾는 관광객들을 내륙으로 끌어들이는데 중간 다리 역할을 단단히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오런글로벌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인 인민망 등 4개 민간 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 중입니다. 강원도는 예산 투입 없이 행정 지원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한중문화타운 예정지입니다. 강원도가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0만 명 이상이 동의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청 홈페이지에도 최 지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글까지 올라오는 등 한중문화타운 반대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반중 정서라는 게 굉장히 이 확대가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불을 지르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강원도는 이러다 강원 지역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중국 수출과 중국인 관광객에까지 불똥이 튀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집성촌을 만들거나 거주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 100% 투자를 해서 그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관광단지 사업입니다. 코오런글로벌은 구상 중인 단계에서 논란이 된 만큼 국민 정서를 살펴보면서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마감일은 28일. 강원도는 최무순 지사가 직접 나서 해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고성 반암항 내항에 모래가 쌓여 어선 입출항에 어려움이 많다며 어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준설 작업을 지원하고 있는 고성군은 항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연안 정비 사업과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형 어선들이 문어 잡이에 주로 나서고 있는 고성 반암항입니다. 내항의 수심이 한눈에 보기에도 낮아져 있습니다. 방파제에 따라서는 10m를 훌쩍 넘는 모래산이 생기며 항구 밖의 바다 모습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항구 안에서 모래를 준설한 뒤 쌓아둔 겁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모래 준설을 했지만 얼마 안 가 원래대로 내항에 모래가 다시 퇴적됐습니다.
어민들은 5년 넘게 어선의 입출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장이 많죠. 겨울에는 기상이 나쁘기 때문에 파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사수로를 못 돌아와요. 동력을 내야만 여기를 쉽게 빠져나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타 보니까 우리가 엔진이 바닥에 닿고 그러니 엔진이 저렇게 고장도 나고. 고성군이 매년 2억 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두세 차례 이상 바나망 준설 작업을 하고 있지만 작업 후 다시 모래가 퇴적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올 하반기 연안 정비 사업을 마친 뒤 준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연안 정비 사업이 9월 달에 돌제가 완료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준설 사업을 했었을 경우에는 사업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돌제가 준공된 이후에 준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안 정비 사업과 항구 준설이 마무리될 올 하반기까지 바나망 어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알을 품은 암컷과 몸 길이 9cm 이하 어린 대게는 포획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해도 불법 포획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연안 어선의 선장 A씨가 삼척항 앞바다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320여 마리를 잡았습니다. 어선의 소유주인 B씨는 A씨에게서 암컷 대게를 넘겨받아 수족관에 보관했다가 상인 2명에게 팔았습니다. 결국 이들 4명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 법원에서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명은 예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강릉 금진항 앞바다에서 60대 선장이 포획이 금지된 몸 길이 9cm 이하의 어린 대게 100여 마리를 잡았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게 양형 이유였습니다. 암컷과 어린 대게를 잡는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해 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0년 처벌이 강화된 이후 실제 법원의 판결 형량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어민들의 대게 불법 포획 행위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강원 동해안에서 암컷과 어린 대게를 포획하다가 적발된 건 61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암컷이나 어린 대게까지 잡아서 팔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불법 포획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게 암컷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사범을 현장에서 검거해서 구속 수사한 바도 있습니다. 대게 암컷이나 어린 대게가 포획됐을 때 바다로 바로 방류해서 수산자원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처벌을 현재 수준보다 더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법 포획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요구하는 신고 체계를 손쉽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대게 어획량은 229톤으로 2019년보다 40% 줄어드는 등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한 해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됩니다. 안전속도 5030 제도는 5년 전부터 부산과 서울 일대에서 시범 운영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하는 등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도내 18개 시군도 예산 42억 원을 들여 속도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설계 시공 분리 방식으로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 구간 단선철도 사업 4개 공구 발주에 들어갑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강릉 제진 단선 전철 가운데 설계 시공 분리 대상인 3호 78 공구의 기본 실시 설계를 이달 안에 공고하기로 하고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 규모 등을 놓고 자치단체와 이견이 있는 6공구는 이달 발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한편 124 공구는 턴키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고 9공구는 입찰을 재공고한 상태입니다.
강릉 교동 7공원 공동주택 건립 사업이 국유지와 시유지 맞교환 문제가 지연되면서 다음 달 분양 일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교동 7공원 공동주택 건립 사업을 놓고 강릉 국유림관리소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 건설 예정지의 국유지와 강릉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전동 궁도장 일대 시유지 맞교환이 선행돼야 하지만 민간시설인 궁도장 폐쇄 시기 등을 놓고 강릉시와 강릉 국유림관리소, 궁도장 업체 등의 의견차로 사업 진행이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교동 2공원의 경우 강원도의 건축심의 사전검토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비롯해 터널 실시 설계 승인 인가 등의 작업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지난해 7월부터 휴관 중이었던 삼척 가람영화관이 오는 22일 재개관합니다. 삼척시는 지난해 12월 삼척 도원 새마을금고를 운영자로 선정하고 인터넷 예매 시스템을 갖추고 시설 정비를 거쳐 오는 22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재개관일에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윤여정 조연의 미나리가 상영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